1940년 여름, 영국 남부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항공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공군은 마치 독일군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서 매복 공격을 가했거든요. 독일군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영국군이 자신들의 비행 경로와 목표물을 알아낸 걸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런던 북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밀 작전에 대해서 말이죠. 블래칠리 파크라는 곳에서 천재 수학자들과 암호 해독가들이 독일군이 해독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애니그마 암호를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른 숨겨진 전쟁, 블래칠리 파크에서 벌어진 암호 해독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9년 유럽은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군대를 급속도로 확장하며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가오는 전쟁에서 무선 통신은 군사 작전의 핵심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 비밀 암호로 암호화되어야 했어요. 영국 암호 해독가들은 1930년대 내내 독일의 암호를 연구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근데 돌파구가 찾아올 날이 머지않았죠. 바르샤바 외곽 피리숲 어딘가에서 프랑스, 영국, 폴란드 정보기관 간의 극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영국 측에는 딜리 녹스라는 뛰어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파피루스의 작은 조각들로 복잡한 그리스 시를 재구성하는 연구를 해온 사람이었죠. 그의 관심은 독일군이 사용하는 암호 기계 애니그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면서도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생성하는 놀라운 장치였어요. 애니그마의 작동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키보드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위쪽 램프 패널에 다른 문자가 빛나는 거죠. 이 문자들을 모스 부호로 무선 전송하면 되는 겁니다. 수신자는 똑같은 설정의 애니그마 기계에 입력해서 원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키를 누를 때마다 3개의 로터 내부의 복잡한 전기 연결이 바뀌면서 암호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각 로터의 내부 배선은 고유했고 이를 재배열해서 새로운 전기 경로를 만들 수 있었죠. 거기다 기계 전면의 플러그 보드가 문자를 쌍으로 교환했습니다. 가능한 구성은 무려 1억 5천만 가지였어요. 딜리 녹스는 애니그마의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기계의 내부 배선 방식을 알아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 회의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획기적인 발견은 1931년 한스 틸로 슈미트라는 독일인이 베를린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 나타나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는 현금을 대가로 훔친 독일 암호 비밀을 제안했고 프랑스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정보부는 이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독일과의 갈등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해 그들은 문서를 받아 3명의 뛰어난 수학자에게 건넸죠. 헨리크 지갈스키, 예지 로지츠키, 그리고 마리안 레예프스키였습니다. 레예프스키가 이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만으로 애니그마의 작동 방식을 수학 방정식으로 단순화하고 기계의 내부 배선을 재구성해낸 거예요. 이 획기적인 발견 덕분에 폴란드는 1933년 초부터 애니그마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고 1938년에는 가로챈 통신의 75%를 해독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독일 재무장이 가속화되면서 독일군은 애니그마 절차를 강화하고 2개의 새로운 로터를 도입했거든요. 이 로터는 기존 3개와 교체 가능했고 60가지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폴란드는 더 이상 애니그마 통신을 해독할 수 없게 됐죠. 독일의 공격이 임박한 듯 보이자 폴란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니그마 연구를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놀란 딜리 녹스는 폴란드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였고 이제 영국은 애니그마와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런던 북쪽의 작은 마을 블래칠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영주 저택에서 노동자들이 콘크리트를 붓고 새 전화선을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괴짜 학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국가 기밀이었죠. 이들은 정부 암호 및 암호 학교 출신 암호 해독가들로 영국의 전시적들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임박하자 윌리엄 리들리 대위는
영국 암호 해독가들을 블레칠리의 영주 저택으로 대피시켰어요. 독일군 폭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와 철도로 잘 연결된 완벽한 장소였죠. 이 작전은 리들리 대위의 사격대로 알려지게 됩니다. 영주 저택은 정부 암호 및 암호 학교의 전시 거점이 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조직의 수장 알리스테어 데니스턴 사령관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력 확보였죠. 데니스턴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암호 해독에 기여한 공로로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차분한 태도는 때때로 괴짜 같은 직원들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어요. 당시 약 150명의 직원이 편안하고 학문적인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이곳을 골프 클럽 앤 치즈 협회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산더미처럼 도청된 통신을 받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암호 해독을 산업 활동으로 전환해야 했어요. 데니스턴은 교수형 인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칭리 파크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요. 서쪽에는 옥스퍼드, 동쪽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있었으니까요. 그가 초기에 영입한 인재 중에는 2명의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블레칠리 파크의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고든 웰치먼과 신생 컴퓨터 과학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올 천재 앨런 튜링이었죠. 정부 암호 및 암호 학교는 이제 전쟁 발발에 대비한 작전 기지와 잠재적 인력 명단을 갖추게 됐습니다. 1938년 미넨 협정으로 히틀러가 다시 회유되면서 임박한 갈등의 위협은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리들리 대위의 사격 부대원들은 런던의 정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1년 후 그들은 블레칠리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국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군 복무에 소집됐고 노인들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도시 외곽 지역은 피난민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죠. 한편 정부 암호 및 암호 학교는 블레칠리 파크로 공식 이동했습니다. 도청된 독일 통신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압박이 가중됐어요. 적의 통신을 가로채는 건 Y 스테이션이라는 전초기지의 임무였습니다. 영국 제도와 식민지 곳곳에 위치한 이곳에서 무선 통신사들은 독일군 통신의 단속적인 펄스를 찾기 위해 전파를 스캔했죠.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신호는 날씨에 의해 왜곡되거나 다른 무선 신호에 묻힐 수 있었거든요. Y 스테이션에서 전송된 메시지는 분석을 위해 블레칠리로 전송됐습니다. 하지만 해독해야 할 애니그마 암호는 여러 가지였어요. 독일 6회 공군은 각각 다른 애니그마 기계 설정을 사용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했거든요. 각 네트워크는 개별적으로 해독해야 했습니다. 네트워크마다 색상 코드가 부여됐는데 육군 통신은 녹색이나 빨간색, 공군 통신은 갈색이었죠. 결국 네트워크가 너무 많아져서 암호 해독가들은 색깔이 부족해지고 동물, 곤충, 식물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칠리 파크는 초창기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밀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암호 해독자들은 하루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어요. 작전 규모는 영주의 저택을 금세 넘어섰고 대부분의 작업은 부지 내에 급하게 조립된 별채로 옮겨졌죠. 허드로 불리는 이 오두막들은 매우 기본적이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와 나무 바닥, 맨 전구, 그리고 밤에는 암막 처리되는 창문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연필과 네모난 종이를 사용해서 손으로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두뇌만큼이나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한 힘든 작업이었죠.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최초의 방법은 폴란드 암호 해독자들에게서 전수됐는데 그들은 독일군 절차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을 발견했거든요. 매일 애니그마 조작자들은 어떤 회전자를 어떤 순서로 사용할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각 회전자의 내부 배선은 린 세팅이라는 외부 링으로 오프셋돼 있었죠. 그런 다음 플러그보드 배선 방법에 대한 지시를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는 각 메시지마다 고유해야 하는 로터의 시작 위치를 선택했어요. 이 메시지 설정은 수시자에게 전송돼야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도청자에게 방송되면 안 됐죠. 이를 위해 운영자는 애니그마 기계체를 사용해서 메시지 설정을 암호화했습니다. 로터를 지상 설정이라는 시작 위치로 설정하고 고유한 세 글자 메시지 설정을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무선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프로토콜은 메시지 설정을 2번 입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게 폴란드군이 발견한 중요한 보안 결함이었어요.
연합군 암호 해독자들이 암호화 전에 동일했음을 알고 있는 세 글자씩 두 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1940년 2월 블레칠리는 애니그마를 처음으로 해독하여 공군과 육군의 애니그마 암호 1일 설정을 풀어냈습니다. 영국 암호 해독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군 명령과 보고서를 해독하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정보 쿠데타였고 독일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후 독일군은 예상치 못하게 보안을 강화하고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폴란드 암호 해독자들에게서 전수받은 많은 기술들이 쓸모없게 됐죠. 블레칠리 파크는 다시 한번 장님 신세가 됐습니다. 히틀러가 파괴적인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전투가 격화되는 가운데 블레칠리 파크의 신입 대원 중 한 명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21세 수학자 존 해리벨이었어요. 작전에 막 합류했을 때 그에게 번뜩이는 영감이 떠올랐죠. 어쩌면 애니그마에 침투하는 길은 암호학적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해리벨은 새벽에 교대 근무를 시작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서둘러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 애니그마 조작자의 입장이 돼 상상해봤어요. 기계를 설치한 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저 게으른 조작자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회전 날개의 위치를 무작위로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해리벨의 통찰력은 암호 해독가들에게 애니그마로 돌아갈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5월 22일 그들은 해리벨의 기술을 사용해서 루프트바페의 애니그마 통신 코드명 적색을 해독했어요. 이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분쟁 기간 동안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암호 해독의 성공은 연합군이 전쟁에서 명백히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전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했어요. 1940년 7월 16일 히틀러는 영국 제도에 대한 침공 계획 개발을 요구하는 16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독일은 영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해야 했죠. 그해 여름 독일 루프트바페는 영국 남부 상공에서 영국 왕립 공군과 교전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블레칠리 파크 헛6 덕분에 루프트바페의 애니그마 통신을 해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죠. 영국 공군은 독일군의 비행 경로와 목표물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 폭격기를 매복 공격하고 지상군에게 공습 시작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군은 독일군의 항법 신호를 교란해서 폭격기를 항로에서 이탈시킬 수 있었어요. 루프트바페는 패배했습니다. 침략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영국의 위치는 여전히 위태로웠죠. 히틀러는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거부했으며 소련은 독일과 자체 협정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다에서 독일 잠수함은 영국으로 향하는 필수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들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대서양 전투는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블레칠리 파크의 최우선 과제는 독일 해군 암호를 해독해서 호송선단과 영국을 구하는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블레칠리 파크의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암호 해독이 전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적을 보니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천재 수학자들과 헌신적인 암호 해독가들이 런던 북쪽의 한적한 마을에서 조용히 연합군의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블레칠리 파크의 작전은 최고 보안 등급인 울트라로 보호됐고 이들의 성과는 전쟁이 끝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애니그마 암호 해독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업적이었죠.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영웅들, 블레칠리 파크 암호 해독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